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능률어팩 컨설팅의 김기열입니다. 다음 네 번째 순서인 고충민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지표체계에 대한 변화, 그리고 2022년 평가 지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일정과 고충민원 평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표체계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고충민원 평가에 대한 부분은 공공기관의 고충민원 처리 역량 증진 및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목적으로 해서 1년 동안 발생한 고충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점검하는 부분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평가 대상 기관은 올해 중앙행정기관이 추가되어서 총 306개 기관을 이번에 이제 평가를 하게 되었고요. 평가 대상 기관은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2022년 8월 30일까지 1년간의 시점을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 진행 방식은 국민신문고 쪽과 또 이제 법정민원 쪽에 대한 부분 각각 이제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내용들을 확인하고 하실 텐데 고충민원에 대한 부분도 고충민원 평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 기관에서 이제 자료를 준비하고 하실 텐데 꼭 고충민원 평가 이 시스템에 접속하신 다음에 자료를 꼭 등록해 하셔야 된다는 점, 이 점 꼭 인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표 체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표 체계는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민원행정 관리 기반, 그 다음에 민원행정 활동, 그 다음에 민원처의 성과를 중심으로 이제 평가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 중 이제 중앙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고충민원에 대한 부분이 추가로 평가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올해까지는 시범 평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시도교육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배점에 대한 부분은 보시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제 지표 체계에서 작년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변화되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지표에 대한 부분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지표 안에 세부적인 평가 기준에 대한 부분은 일부 변동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작년과 비교해서 배점 같은 부분이 일부 변동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고충민원 처리 적극행정 노력도와 관련된 부분은 우선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 이번에 평가를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배점이 일부 좀 변동이 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권익위 시정공고 의견표 수용률 및 고충 분야 제도 개선 공고 이행률에 대한 부분이 작년과 비교해서 약간 점수가 상향된 점, 이 점 꼭 유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충민원 처리 관리 점검에 대한 부분은 기초 C9의 배점이 일부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에 대한 부분, 또 운영에 대한 부분이 각각 평가를 이루어졌다면 올해는 그 지표가 통합이 돼서 한 개 지표로 평가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광역 기초 C9에 대해서는 작년과 비교해서 또 배점이 일부 상향된 점은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감점이나 만족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가점 중에서 이제 달리는 국민신문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동신문고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점이 일부 변동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고충민원 만족도에 대해서도 작년 대비 이제 광역과 기초는 약간씩 점이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각 지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표입니다. 지금 잠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지표는 고충민원 처리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행정기관부터 기초자치단체까지 각각에 대한 유형대로 이제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고충민원 처리율에 대한 부분은 국민신문고상이나 또는 세월이나 아니면 우리 시도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들 대비 고충민원에 대한 비율이 현재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진행하게 될 때에는 국민신문고상 들어온 전체 민원건 대비 국민신문상에서 고충민원으로 분류 처리한 건수는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행정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행정정보 시스템에서 뭐 직결 재증명이나 직결 기타를 제외하고 또 단순 민원을 제외한 복합 민원과 구축 민원을 기반으로 했을 때 복합 민원과 구축 민원 대비 행정정보 시스템상의 구축 민원에 대한 비율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되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각 기관의 구축 민원 처리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 이제 국민신문고 시스템만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또는 뭐 세월이나 또는 이제 시도행정정보 시스템과 같이 행정정보 시스템만 이용하시는 기관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점수 산정하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민원 관리 형태에 대해서 국민신문고 시스템만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신문고에 대한 실적만 가지고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국민신문고에 대한 민원 시스템이 별도 통합되지 않아서 이 국민신문고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제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고 이제 세월이나 아니면 시도행정정보 시스템에 대한 부분만 이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상의 구축민원 처리율은 기관 유형별 평균값을 반영하게 되고요. 이제 우리 각 기관의 행정정보 시스템상의 구축민원 처리율에 대한 부분만 별도로 산정해서 그 내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화면에 보시는 우측 하단에 국민신문고 및 통합기관이라고 지금 목록이 나와져 있는데 이 기관들이 금방 말씀드린 국민신문고 부분이 민원 시스템으로 통합되지 않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이 점수가 산정되는 부분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시는 기관들이 있으십니다. 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아마 처리한 실적에 대해서 별도로 시스템에 등록하셔서 관리하시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정보 시스템에 그 건을 산정하셔서 같이 포함해서 계산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제 평가 등급별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는 잠깐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광역, 기초 같은 경우는 이제 고충민원 처리율이 35% 이상인 경우가 만점을 받게 되고요. 중앙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처음 이제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 중앙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고충민원 처리율이 7% 이상인 경우에 만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올해 시험평가를 하면서 과거 대비 고충민원으로 분류 처리한 민원의 현황이 이전 대비 좀 향상된 경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 지표 내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셔서 우리 각급 기관에서 현재 신문고를 통해서 처리하는 민원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충민원으로 분류나 이런 부분을 잘 배분하실 수 있도록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평가를 할 때 한 가지 더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평가를 진행하면서 일정 기간에 대해서 기타 민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목록을 받고 그 내용을 점검하는 부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타 민원에 대한 점검 계획을 올해도 동일하게 갖고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기타 민원을 저희가 별도로 점검하는 부분은 앞서 저희가 오늘 고충민원 처리율에 대한 부분 평가하는 원인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만 실제 작년과 또 재작년 같은 경우에 조금씩 평가 지표를 통해서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국민신문고상에서 처리하는 민원에 대해서 기타 민원으로 분류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일반 민원의 다른 유형에 해당될 수도 있고 또 고충 민원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각 민원의 실제 유형에 맞게 내용을 검토하시면서 처리하실 때 꼭 배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타 민원에 대한 점검은 이렇게 각 유형에 맞게 배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혹시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1일에서 8월 7일 사이 그 평가 직전 중에 한 일주일 정도를 기간을 잘라서 각급 기관의 기타 민원 현황에 대한 부분을 제출을 요청드리게 되고요. 그 제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우리 각 기관에 발생하는 기타 민원 양이 굉장히 많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또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 실제 이 민원들이 기타 민원이 맞는지 또는 기타 민원이 아니라 일반 민원 유형이나 또는 고충 민원 유형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분류가 가능한지를 평가위원을 통해서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타 민원에 대한 부분을 앞서 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고충 민원 처리율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진행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는 국민신고상에 들어오는 민원에 대한 유형 분류를 한 번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국민신문고상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의 종류는 총 2번에 걸쳐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민원 처음 접수했을 때 그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 각 기관의 이제 민원 분류 담당자가 또 정해져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 분류 담당자가 민원 종류에 대해서 이제 처리 부서나 처리 기간을 지정하시기 위해서 분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두 번째 분류는 실제 민원을 처리하시는 처리 담당자가 그 처리 내용을 입력하시고 결과를 통보하시면서 민원 내용을 파악하신 다음에 민원 종류를 분류하고 있으십니다. 실제 민원 특성상 명확하게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떠한 사항들을 담고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해야만 분류가 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민원을 처리하시는 민원 처리 담당자분들의 판단 결과를 존중하고 있고요. 그러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류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평가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고충 민원에 대한 부분이 좀 정의가 굉장히 브로드한 게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이 고충 민원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조금 더 각실제 업무를 처리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고 쉽게 분류하실 수 있도록 최근에 고충 민원에 대해서 유형 분류를 3가지 형태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권익 침해 민원, 국민 불편 민원, 국민 부담 민원으로 총 3가지 유형으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민원을 처리하시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지 한 번 더 체크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 민원 유형으로 분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민원을 처리하실 때는 아마 지금 잠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국민신문고상에서 답변을 하실 때 민원 종류를 이렇게 앞전에 이제 구분하시는 값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신데요. 그 내용을 선택하실 때 한 번 더 고민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이렇게 민원의 종류 구분 자체는 제기된 민원 내용의 신청 원인이 무엇인지, 그 취지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신 다음에 분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민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기타 민원이 아니라 조금 더 해당 유형에 맞게 분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는 일반적으로 기타라고 하는 부분은 앞서서 다른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을 감안했을 때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기타라고 보통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타에 정말 해당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실제 그 내용을 보시고 해당 유형에 맞게 꼭 분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충면 처리율에 대한 이제 증빙자료 양식이나 그다음에 본 표는 나중에 평가 메뉴를 보시면 그 내용에 맞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실제 이 부분은 정량적인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는 부분이라 그 데이터 결과값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료 중심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민원에 대한 부분과 같은 경우는 각 아마도 국민신문고나 스테어 행정정보 시스템에서 뭐 민원 목록 대장이나 이런 부분을 추출하실 때 아마 그 내용을 같이 이제 보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확인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지표는 집단 갈등 민원 처리 및 관리 적정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도 중앙행정기관부터 기초자치단체까지 모두 이제 평가 대상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지표는 이제 각 기관에서 집단 갈등 민원을 5세대 이상, 5인 이상이 이제 제출한 민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집단 갈등 민원에 대해서 우리 기관이
이걸 조금 더 잘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 위해 어떠한 부분을 현재 시행하고 계시는지를 일종의 점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실제 각급 기관에서 우리 기관의 성격에 맞게 이 부분을 잘 관리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시고 또 관리하시는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특히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좀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신지를 점검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체계적인 민원 관리에서부터 해소 노력에 대한 부분, 또 예방 노력에 대한 부분, 각각의 기준에 대해서 실제 여기에 부합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사실 확인 중심으로 이 평가에 대한 부분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집단 민원 관리 카드를 이제 마련하시고 그거를 현재 작성하고 계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집단 갈등 민원 처리에 있어서 어떤 자체 규정이나 어떤 지침들을 마련하셔서 기관장님께 보고하시거나 처리 방식을 받도록 규정화되고 있고 그 내용 실제 하고 있으신지, 그리고 집단 갈등 민원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해당 집단 민원들과의 소통도 있고 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사실 확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 현장을 방문을 하시거나 하는 실제 조사를 어떻게 좀 많이 하고 있으신지, 그리고 이렇게 집단 갈등 민원을 처리하시는 데 있어서 아마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민원을 처리하시는 데 있어서 특히 처리할 때 공정성을 높이시기 위해, 아니면 조금 더 시민들과 잘 소통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으신지를 저희가 이제 확인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집단 민원 예방 노력에 대한 부분은 실제 어떠한 우리 각급 기관에서 정책 사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 이와 더불어서 집단 민원이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사전에 아마도 검토되신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그거를 증빙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당부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체계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실 여부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집단 민원 실질 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 집단 갈등 민원 건 대비 몇 퍼센트 이상 실질 조사를 하시는지 비율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관련된 증빙 자료 전체가 필요하긴 하지만, 나머지 집단 민원 관리 카드를 운영하고 있으신지, 또는 처리 방침을 마련하고 있으신지, 또 이제 시민 참여나 별도 소통 노력을 하고 있으신지, 어떤 예방 노력을 하고 있으신지에 대한 부분은 각각에 대해서 실제 하고 있다라는 부분만 사실만 확인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전체 자료가 아니라 한 개나 또는 두 개 정도의 사례 정도만이라도 담아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셔서 자료 준비를 하시는데 너무 많은 이제 시간을 소비하지 하지 마시고 이제 고거 각각에 맞게 자료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저희가 실제 평가를 하게 될 때에는 이렇게 자료 준비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집단 민원 만족도 조사를 함께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집단 민원 만족도 조사에 대한 부분은 이 이후에 아마 고충 민원 만족도 조사에 대한 부분 안내를 하면서 같이 얘기를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민원인 명부를 아마 제출하시게 될 텐데, 그 명부를 제출하실 때 집단 민원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제출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제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전화 조사를 좀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 만족도 조사에 대한 부분은 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하고 실제 교육청, 광역기초들만 진행하게 된다는 점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마 저희가 확인했을 때 교육청이나 광역기초 같은 경우는 집단 갈등 민원이 거의 어 대부분이 발생 안 할 수가 없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건 이상은 매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이제 집단 갈등 민원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아마 시범 평가로 진행하는 중앙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집단 갈등 민원이 실제 없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 담당하시는 각 사업별 특성을 감안했을 때 그 업의 특성에 따라서 민원을 처리하시면서 아마 거의 다 이제 개인별로 민원을 제기하신 경우가 더 많으실 텐데,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단 민원이 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균 점수를 반영한다는 점은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갈등 민원 쪽에 대한 부분 저희가 자료를 제출받게 될 때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관내에 발생했던 집단 민원 현황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자료와 또 관련된 증빙 자료를 요청드리게 되는데 잠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각각 기관에서 전체 몇 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중에서 관리 카드는 현재 우리가 어떻게 작성을 하고 있고 또 실질 조사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데이터로 이제 기록해 주시고 제출을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단 갈등 민원에 대한 처리 현황에 대해서도 지금 잠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목록을 정리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집단 갈등 민원 민원인 목록 준비하시면서 아마 동일하게 비슷한 양식으로 준비하시게 될 텐데 이렇게 목록에 대한 정리까지 같이 하셔야 된다는 점 이제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필요하실까 싶어서 이제 화면에 잠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떻게 이제 자료를 제출을 하고 있는지를 예시적으로 잠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민원 관리 카드는 이제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양식을 준비하셔서 각 기관마다 조금 특색 있게 준비하시고 정리하셔서 관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장님 보고나 자체 규정을 마련하셔서 진행하시는 경우는 보통 과거에 이미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슈화됐고 거기에 대한 처리 규정을 내부적으로 많이 마련하신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와 관련돼서 이미 아마 규정화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 기관이 아마 실제 자료를 확인하실 때 사무처리 정결 규정과 같은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다스림 관련 민원에 대해서 진짜 이제 기관장님께 이렇게 우리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라고 담겨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점을 같이 이제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집단 민원 예방 활동에 대한 부분은 잠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공 갈등 사전 진단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정말 이제 각 기관에서 정책 사업에 대한 부분을 기획을 하시고 그 내용 이제 추진하실 때 그 보고 사항의 일환으로 민원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신 내용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집단 갈등 민원 해소 노력의 우수성입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일종의 집단 갈등 민원에 대해서 각각 기관이 처리한 수범 사례를 제출해 주시면 그 수범 사례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집단 갈등 민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혹시나 집단 갈등 민원은 크게 뭐 저희가 수범 사례로 다룬 바는 부분이 없다면 우리 관 내에서 처리한 고충 민원 중에서 혹시 좀 이렇게 수범 사례로 이렇게 우리가 처리한 실적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정리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할 때에는 각각 한 건에 대한 사례만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개의 사례를 제출해 주신 경우도 있으십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기관이 의도했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사례 중심으로 이제 평가가 안 이루어지고 오히려 평가인이 보셨을 때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각 기관의 대표 사례 꼭 한 건씩만 정리해서 제출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 정의의 적합성, 그다음에 민원 해설을 하시는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그리고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파급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우리 기관이 정리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우리 각 기관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원페이지로 양식에 맞춰서 정리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 내용을 증빙하실 수 있는 증빙자를 함께 동봉하셔서 등록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매뉴얼 참고하셔서 내용을 정리하신 다음에 관련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부분은 권익위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수용률 및 제도 개선 권고 이행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동일하게 중앙행정기관부터 기초자치단체까지 모두 이제 평가 대상 기관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표는 크게 두 가지 꼭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권익위 시정 공고 의견 표명권에 대해서 우리 기관에 그런 시정 공고와 의견 표명이 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하나 첫 번째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각각 기관에 대해서 고충 분야 제도 개선 권고 과제를 현재 각각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이행 조치 기간을 정한 다음에 실제 그 조치 기한 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렇게 시정국어 의견 표명 수용률과 그다음에 권익위 고충 분야 제도 개선 이행률에 대해서 각각 비율을 산정해서 그 결과 평균값을 가지고 평가를 진행한다는 점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범위에 대한 거는 이제 최근 3년간의 시적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아마도 그러다 보니까 이미 앞전에 이제 이미 관리하시는 목록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지금이라도 점검을 하실 수가 있으시면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다 보면 각각 기관들이 실제 이행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된 내용을 권익위에 통보를 하지 못해서 성과를 인정받지 못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화면 오른쪽 중간 정도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2022년 8월 31일 이전에 이제 실적을 저희가 마감하는 8월 30일 이전에 수용이나 이행 여부가 결정된 건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 이 점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걸 감안하셔서 이제 아마도 8월 초 정도쯤에 우리 고충민원 평가 이 시스템에 우리 각 기관별로 이행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이렇게 엑셀로 아마 이제 공지를 하고 있을 텐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번 더 이행 현황을 확인하시고 또 혹시나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정리하셔서 권익위로 좀 통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모두 통보된 결과에 한해서만 이제 평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 이제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이제 평가를 진행하다 보면 실제 이행은 다 되었으나 이렇게 이행 결과에 대해서 권익위로 통보되지 않아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마땅히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주요 증빙 자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예시를 놓긴 했습니다만 아마도 대부분의 기관이 이미 앞전에 대부분 우리 국민권익위 담당하시는 과와 이제 이야기 나누셔서 결과도 통보를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아마 증빙 자료를 등록하신 경우는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 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 현황에 대한 정도, 처리 현황에 대한 부분만 자료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예, 다음 지표는 이제 4-2번 쪽에 대한 지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첫 번째가 고충민원 전담조직 운영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지표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고충민원 전담조직 운영에 대한 부분부터는 중앙행정기관은 이제 제외가 되고 시도교육청부터 기초자치단체까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충민원 전담조직 운영에 대한 부분은 말 그대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는 조직이 있고 또 이 조직이 좀 더 잘 운영되기 위해서 어떻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에 대한 부분도 총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실제 충족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점검하게 되는데요. 우리 각각 기관에서는 자료를 준비하실 때 이렇게 6가지의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충족하고 있어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료를 준비하시고 제출하실 때 일부는 이제 약간 중복되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담 인력이 업무량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얼마만큼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 증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일부 이제 겹쳐지신 부분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실 때 우리가 이제 업무량과 정정성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라는 거를 좀 명확히 표시해 주시면 평가위원님이 평가를 하실 때 조금 더 혹시나 오류나 혼란 없이 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충족 조건은 잠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고추민원 전담 조직이 민원부서가 아닌 별도 부서로 진행되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고추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인력이 있으신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전담 인력이 있으시면 그분이 고추민원을 조사, 처리, 통제하시는 이제 업무를 담당하시게 될 텐데, 이분이 실제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실제 아마도 대부분 이제 각 기관이 감사 업무와 함께 이제 경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요. 그래서 우리 기관이 실제 이제 고충민원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이제 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으시고, 실제 업무량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이제 증빙 자료를 통해서 그 부분을 이제 어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 관리 적정성에 대한 부분은 아마 각급 기관이 고충민원을 처리하시는 데 있어서 실제 전담 부서에서 처리하는 민원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민원이 각 해당 실과에서 아직은 처리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에서 처리하는 고충 민원에 대해서 일부 건에 대해서는 향후에 혹시 더 이제 난이도가 높은 고충 민원으로 발생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감사부서 또는 이제 고충민 전담부서의 협조부서 지정을 통해서 그 내용을 같이 공유받고 있으신지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이제 고충민원 처리를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점검 활동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요청드리고 있는데, 그런 점검 활동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실제 직접 처리하시는 부분, 곧 아까 전담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고충민원 민원을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처리하는 양은 어느 정도이고 이제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그리고 이제 고충민원이 어떤 경우가 같은 경우는 뭐 계절적인 주기나 아니면 또 어떤 일정 사업이 진행되면서 발생 가능성을 미리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셔서 이렇게 안내하시거나 홍보하시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으신지를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인사정책에 대한 부분은 고충민원 담당자에 대해서 어떤 우대 정책을 하시는 경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증빙해 주시면 되고요. 자체 교육에 대한 부분은 고충민원 관련돼서 자체 교육을 기획하시고 운영한 실적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게 될 때는 이런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우리 기관이 얼마나 순족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평가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증빙 자료는 저희가 아마 결과 요약 자료와 기타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는 형태로 이제 자료를 받게 될 텐데요. 우리가 해당되는 우리 각 기관에서 자체 판단을 하셨을 때, 우리 기관은 이러이런 부분을 충족한다고 판단돼 라는 부분을 표시하신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증빙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위원이 보시고 정성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우리 기관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충족 여부를 결정하시게 됩니다. 실제 각 기관에서는 잠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담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보통 업무 분장표나 아니면 조직도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각 우리 부서의 어떤 추진 계획에 대한 부분을 같이 담아주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고충면 자체 교육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기획한 내용하고 실제 시행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선제적 대응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시로 우리 기관이 어떤 부분이 민원이 이제 발생돼 이야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십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고 있는 부분 기관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연초에 이렇게 우리 부서의 업무 추진 계획과 관련돼서 우리 담당하시는 업무가 누가 담당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전체 발생되는 고충 민원에 대해서 1차 성격의 고충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2차 민원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고충 민원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전담 부서에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체계를 담은 그런 이제 추진 계획을 만들고 있으시고요. 그 추진 계획과 함께 실제 이렇게 관리하신 활동에 대한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은 고충민원 처리 시태에 대한 중재 점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4-2-1번 지표와도 좀 연관성이 있는데요. 아까 4-2-1번에서 거기서 이제 점검 활동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점검 활동하고 어떻게 보면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고충 민원에 대해서 조금 더 잘 관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고충 민원에 대해 현재 얼마나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점검을 하셔야만 실제적으로 우리 기관의 현황을 인지할 수 있고 또 그 현황을 바탕으로 우리가 혹시나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하시기에 앞서서 이렇게 점검 활동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요. 또 지금 4-2-2번 지표는 실제 우리 기관에서 고충 민원 부분에 대해서 점검 활동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를 증빙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담 부서에서 우선 점검 활동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전담 부서에서 점검한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주기적으로 지금 현재 점검하고 있으신지를 그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마도 점검 계획을 수립하시는 거는 보통 아마 연초에 이렇게 수립하시고 그다음 실제 점검 시행을 하시는 게 아마 분기별로 하시거나 또 반기별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특히 이제 기관장님께 결과 보고를 하시는지를 지금 확인을 요청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기관장님은 이제 부기관장님 포함하셔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다는 점. 대부분의 다른 지표에 대한 것도 저희 고충민원 파트에 대해서는 기관장님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부기관장님까지는 포함되어 있다고 인지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하고 있으신지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보고하고 있으시고 또 어떤 문제점이 발굴이 되었을 때 이거를 개선하시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으신지를 같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분기별로 하고 있다면 분기별로 했던 실적을 다 같이 제출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반기별로 했다면 반기별 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주기적으로 했느냐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해당 주기별로 했다라는 거 사실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는 점수가 인정될 수 없는 점 이제 꼭 유의를 해주셔서 우리가 반기별로 했으면 그 반기 실적에 맞는 부분을 또는 분기별로 했으면 분기별로 했던 그 실적에 맞는 부분을 꼭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잠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제 자료 제출하실 때는 그 결과 요약표와 그다음에 이제 증빙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게 됐는데요. 이렇게 해당되시는 부분 이제 체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뭐 다른 기관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실제 점검 계획 수립하고 이런 부분 점검했다라는 부분을 자료화하셔서 그 내용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어, 이전에는 이제 설치와 운영 이두 가지 부분을 평가를 했었다면 올해는 이게 통합돼서 한 개 지표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광역과 기초까지 해서 곧 우리 이제 자치단체까지 지방자치단체만 이제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243개 기관이 주 대상이 되는데 우리 243개 기관 중에서 이렇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한 현황에 대해서 확인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제 부패방지권익법에서 나와 있는 이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따라서 이제 우리 기관에 이제 별도의 조례를 마련하고 그 조례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어떤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신지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실제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이게 시민고정처리위원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있는 부분은 우선 해당되는 전담 기구가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그 역할을 실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해당되는 전담 기구가 해당 고충 민원에 대해서 원청 부서에 어떤 시정 권고나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 각급 기관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 뭐 조례하고 실제 운영 보고나 운영했던 상황에 대해서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확인하게 되고요. 올해가 다른 작년과 비교해서 좀 차이가 있는 점이 있다면
최근 2년까지의 실적만을 가지고 평가에서 인정된다는 점을 꼭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꽤 오래전에 조제를 제정했는데 아직까지 좀 위원님들의 위촉이나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이 좀 한 단계 하향돼서 인정되는 부분이 작년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제 제조례까지 마련하시면 조금 더 실제 실행하시기 위한 노력을 좀 더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작년과 좀 지표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이제 지방 옴부즈만에 대한 부분 또는 이와 약간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수 옴부즈만에 대해서만 그 실적을 인정해 드리고 있고요. 유사한 지방 옴부즈만에 대한 부분은 성과를 관련된 실적을 인정해 드리지 못한다는 점 꼭 유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이제 등급별로 확인 기준은 이제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아마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고요. 실제 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뭐 활성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게 될 때에는 처리 실적과 그 다음에 이분들 이제 위원님이 위촉하셨을 때 이걸 어떻게 근무하고 있으신지 이 부분을 가지고 확인한다는 점, 그 점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는 아마 실적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굉장히 좀 많은 양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이 마련하고 있는 조례나 운영 현황은 어떤 측에 마련하고 있는지, 역할과 기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무 형태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이제 양식을 평가 매뉴얼에 담아서 이제 드리게 될 텐데 그 매뉴얼에서 나온 내용들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 채워서 주시면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아마 실제 운영하시는 기관 같은 경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하시는데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될 수도 있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근데 아직 설치가 안 된 기업 같은 경우는 별도 이제 증빙 자료 없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부분만 기재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부분은 참고하셔서 나중에 실제 작성하실 때 이런 부분 기입해야 됩니다라는 부분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각 기관에 해당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만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충민원 만족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뒤쪽에서 만족도 파트에서 설명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텐데요. 이 고충민원 만족도에 대한 거는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집단 갈등 민원 만족도하고 이제 거의 동시에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만 조사되는 조사 집단이 그 대상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1년간 실제 이제 우리 기관에서 처리한 고충 민원에 대해서 명부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 명부를 바탕으로 우리 기관이 실제 만족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제 시민들이 또 어떻게 만족을 하고 있는지 전화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확인된 결과에 대해서는 절대 점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 고충민원 쪽에 대한 만족도가 대부분 기관이 그렇게 높지가 않으십니다. 아마 보통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각 기관의 이제 기준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시도교육청이면 시도교육청끼리, 기초자치단체 C이면 기초단체 C끼리만 비교를 해서 그 순위대로 점수가 반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참고를 해주셔서 자료 준비를 부탁을 드리고 뒤쪽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지만 7월 29일까지 민원인 명부를 좀 별도 제출받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참고하셔서 나중에 잘 준비해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가점은 총 두 가지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행정 관련 교육 참여도, 나머지 하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과거 작년에 이제 이동신문고라는 형태로 이제 제공됐었는데 이 두 개의 지표에 대해서 지금 가점을 받으실 수 있고요. 다만 전체 대상 기관은 아마 적극행정 관련 교육 참여도는 전 기관이 다 대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만 좀 해결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준 참고하셔서 가점 해당되는 부분 꼭 기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적극행정 관련 교육 참여도나 이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대한 부분은 8월 정도쯤에 실제 우리 기관에 참여한 현황을 목록을 동일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고충민원 평가 이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서 기록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주요 일정하고 고충민원 평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 고충민원 평가에 대한 부분은 법정민원과 동일한 일정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하시는 부서만 좀 차이가 있고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된다는 점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고충민원 평가는 우리 기관에서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한 2주 정도의 이렇게 우리 기관에 정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평가 시스템에 관련된 실적을 등록하셔야 한다는 점 꼭 참고로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자료를 등록해 주시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성형평가 결과에 대해서 한번 공개를 하고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마지막 현장에서 한 번 더 일부 기관에서 확인하는 순으로 진행된다는 점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충민원 평가 이 시스템에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잠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민원.acrc.go.kr 이 주소를 가지고 평가 시스템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시스템에 접속하신 다음에 GPKI, 공무원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인증을 하신 다음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작년에 이미 담당을 하셨고 그때와 동시에 이제 공무원 인증서가 동일한 인증서를 가지고 있으시면 아마도 현재도 동일하게 이제 로그인을 클릭하셔서 하시면은 바로 이제 로그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참고로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나 올해 갑자기 이제 올해 초에 인사이동을 하셨거나 그러면 이제 이번 7월 달에 인사이동을 하셔서 새롭게 가입을 하신 경우가 있으시면 잠깐 화면을 참고하셔서 회원가입을 클릭하시고 공무원 인증서로 인증을 하신 다음에 관련된 우리 기관에 대한 가입 현황을 등록하시면은 가입이 완료되십니다. 다만 이제 가입을 하실 때 한 가지 더 당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평가를 진행할 때 결국 우리 각 기관별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우리 기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기록하실 때 딱 그 기관명으로까지만 입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광명시 감사 담당관 이렇게까지 실제 부서까지도 탐색이 가능하십니다만 부서까지가 아니라 경기도 광명시면 광명시까지 순천시면 순천시까지 그렇게 딱 기관명만 기재를 해서 탐색해 주시고 그 기관명 중심으로 가입 신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은 실제 우리 각 기관에서 아마 자료 등록하실 때 혼자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우리 여러 부서가 우리 기관의 실적을 등록하신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만약 그럴 경우 혹시나 부서별로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이제 A 부서에서 등록하신 경우랑 또 B 부서에서 등록하신 게 통합돼서 결과가 산출되지 않고 각각 산출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나중에 다시 또 이제 조치를 하면서 한쪽 데이터가 날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스템 가입하실 때 해당 기관명까지만 선택하셔서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회원 가입을 다 하시게 되면 동일하게 공무원 인증서로 아마 로그인이 되실 거고요. 보시는 화면과 같이 고충민 평가 이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공지사항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Q&A나 아마 자료실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아마 자료실은 아마 이번 평가실에는 매뉴얼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자료들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Q&A는 혹시나 지표에 대해서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Q&A 통해서 질문하셔야 되고 저희 전화로 주셔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공지사항은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권익위 시정공고 의원평 수용률에 대한 목록 자료나 아니면 제도 개선 공고 이행률에 대한 목록 자료를 공지사항에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은 아마 나중에 평가 준비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고충민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혹시나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다시 뭐 저희한테 전화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를 주셔도 되십니다. 그래서 평가를 준비하실 때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다음 순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